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이고요.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과학과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지리에서는 깊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수학 능력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히 강의를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대단원에서 첫 번째로 한반도의 형성과 현지의 모습, 그 중에서 한반도의 형성에서요, 먼저 사전에 좀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한반도의 형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리나라의 복잡한 이 땅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각 운동이었던 경동성 요곡 운동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전 학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 사전 학습을 위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질 시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지질 시대로 어느 시대였죠? 맞습니다. 바로 중생대였죠. 자, 그렇듯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은 특히 생물이 살았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요. 과거 시원생대, 선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시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재밌게 지질시대 송이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암석의 순환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돌들, 암석들이 있죠. 그 암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는 그런 암석들에는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암석송이라고 있어요. 그 암석송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크게 어떠한 지형 형성 작용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림과 사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 시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는데요. 좀 그림이 좀 어렵나요?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한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했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각이라는 것이 형성된 거는 약 38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가 5억 7천만 년 전인 이 고생대 전까지의 시대를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시대를 시생대, 원생대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5억 7천만 년 전부터 해서 2억
4,500만 년 전 정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고생대 시대라고 합니다. 고생대입니다. 이 시대 때 대표적인 화석이 바로 삼엽충이 되겠죠. 그리고 잠자리도 바로 이 시대 때 나온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4,500만 년에서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의 이 시대를 우리가 중생대라고 합니다. 중생대의 바로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동물이 공룡이 되겠지요. 그리고 6,500만 년 전부터 보통 역사시대 전까지 한 1만 년 시대 정도까지를 우리가 신생대라고 놓고요. 이 신생대 때 바로 우리 인류가 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신생대 생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들어봤죠? 매머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4억 6천만 년에서 5억 7천만 년 전까지 무슨 시대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시생대, 원생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억 7천만 년에서 2억 4,500만 년 전까지 시대를 고생대, 2억 4,500만 년에서부터 6,500만 년 정도까지 시대를 중생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캄브리안 시대에는 너무 오래전의 시대여서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생대부터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발견되는 당연히 이 생물의 수는 신생대로 오면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삼엽충 화석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는 이 모든 화석 사진은요,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삼엽충 사진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바로 공룡 발자국입니다. 자, 이런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것들이 특히 경상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공룡들이 많이 서식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나뭇잎이는 나뭇잎이 상당히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죠. 자, 이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있으려면 최근에 화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생대 때 형성된 신생대 때 있었던 나뭇잎 화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양한 시대의 지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층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됐어. 지각은 38억 년 전, 탄생은 1만 년 전까지 지지시대라고 부르지. 지각 생성 이후 5억 7천만 년 전,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을 출현해. 스트로마톨라이트부터 해면류까지 바다에서만 생활했다지. 이때가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라네. 치즈 시대 전체에서 85%. 하지만 어째서 화석은 드물까? 네개로 구분되는 치즈 시대 알아보자. 고생대 초기엔 완종류 삼엽충, 중기에는 적지동물 갑주어, 후기엔 양서류, 땅 위 양치 식물은 석탄화. 중세대엔 공룡 시대 암모나이트, 시조새와 은행과 수철 등 거시 식물
중생대 지질 시댄 네 가지 선 캄브리아부터 고생대 중생대를 지나신 생대까지 수차례 빙하기 화폐 석속시식물 포유류 조원 인류 조상 등장한 신생대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의 부정한 생물계 변화로 구분해 지각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나타나고 1만 년 전까지가 바로 지질시대야.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모두 네 가지 이게 모두 지질시대야. 우리 주위 암석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의 세 종류 땅속 마그마 굳어 생긴 화성암은 화산들이 만든 돌 깊은 곳에서 식은 화강암 용암 분출구들 현무암 바다 밑과 호숫바닥 진흙과 모래 쌓이면 그게 굳어 퇴적암이 되는 거지. 퇴적암 모래 쌓여 삶 되고 점토는 쉐일이 되고 자갈여감 쪼개는 석회암 돼지 석회암 암석의 종류 화석들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돼 쌓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해. 변성암은 깊은 땅속 쌓여있던 암석 성질 변한 돌 높은 온도 높은 압력 계속되면 전혀 다른 변성암 사암이 성질 변해서 규암으로 변하게 되고 석회암 변성해 대리암 돼지 대리암 쉐일 화강암 성질 변하면 단단한 변마암 돼지 변성암은 다른 돌이 변화나서 변성암 삶은 거칠거칠 규암은 매끈매끈 석회암과 대리암은 염산에 반응해 퇴적암은 여러 종류 흑사여 충분히 있고 변마암도 줄무늬를 갖고 있대. 변마암 이제부터 여러 암석들 쓰인데 알아봐. 화강암은 갈면윤이나 비석 조각 석탑에서 단단해서 축대 건축 자재로도 쓴다네. 현무암 역시 열에 강해서 맷돌과 축대 주춧돌 구멍 많은 도라르바 만든다지. 현무암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 아스팔트 도로 깔때 포장용 자갈 자돌이나 물리우는 단단하고 매끈한 규암 철도 지붕 자갈에다 90돌로도 쓰인대. 대리암은 세계 곳곳 무늬가 멋져서 실내적 식구기보다 조각용에 쓰이지. 연마도 아름다운 무늬들이 있어서 저놈에다 장식으로 놔두고 있어. 자연의 여러 가지 돌들의 다양한 쓰임새
자, 우리 암석송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암석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암석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멘틀에 마그마가 있죠. 이 마그마에서부터 이 마그마가 지층의 약한 틈을 타고 분출하게 되면은 이 마그마에 의해서 분출된 요 암석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식으면 우리가 이것을 화강암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암석,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바로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성암이 침식작용이나 풍화작용을 받아서 부서지고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그것이 암석이 되면, 자, 우리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바로 퇴적암이 되겠는데요. 또 이 퇴적암이나 이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성질이 변하겠죠. 그 성질이 변하게 되면 무슨 암이 됩니까? 변성암이 됩니다. 또 이런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나 또는 퇴적암들이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녹게 되면요, 그 녹아서 다시 뭐가 됩니까? 마그마가 되죠. 또 이 마그마가 분출하거나 땅속에서 굳어지면 화성암, 또 그것이 깨어지고 운반되어서 퇴적암, 퇴적암과 화성암이 또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 이런 식으로 암석들을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크게 암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성암, 그리고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 그리고 이 화성암과 퇴적암이 성질이 변하게 되면 변성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암석이 있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형성 작용에서 먼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대륙 이동설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멘틀이 있고 그 멘틀 위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이 지각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는 서로 벌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형을 형성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진이 나기도 하겠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이 올라가는 융기 작용도 있겠고요. 땅이 내려가는 침강 작용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땅이 휘어지게 되는 습곡 작용도 있고요. 땅이 깨어지게 되는 단층 작용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내인적 작용에 의한 거죠. 지구 내부 열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바로 지형 형성 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서 만들어지는 작용인데요. 우선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풍화작용, 그리고 비라든가 이 물에 의해서 이제 우리 깎여 나간다든지 빙하에 의해서 깎여 나가게 되는 침식작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운반되는 작용,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 가서 쌓이는 퇴적작용, 바로 풍화, 침식, 운반, 퇴적작용, 바로 이것이 외인적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인적 작용을 정리하면요, 풍화작용,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풍화작용은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눌 수 있겠고요. 또 침식을 하는 물질에는 물과 빙하나 바람 등이 있겠고요. 자, 내인적 작용은 육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작용인 융기와 침강이 있겠습니다. 융기는 뭐라고 했죠? 땅이 올라가는 작용. 침강은 땅이 내려가는 작용입니다.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땅이 휘어지는 습곡, 그 다음에 땅이 깨어지는 단층입니다. 그리고 화산활동이 있죠. 이 두 지형 형성 작용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보이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로 외인적 작용은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깎아서 운반해서 퇴적해요. 그러면 뾰족한 데는 점점 깎여서 낮아지겠고요, 낮은 데는 점점 쌓여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땅을 좀 평탄화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소지형, 작은 지형들을 형성하고요. 이런 내인적 작용은
갑자기 땅이 올라가서 융기한다거나 또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또 서서히 뭐 10만 년, 100만 년 단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작용들은 주로 대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대지형을 또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깎아내고 또 쌓고 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지형 형성 작용을 조금 더 우리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죠. 무슨 작용입니까? 바로 습곡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경주 인근 주요 단층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경주 지진이나 우리 포항 지진 같은 것들이 땅이 깨어지는 과정. 그게 무슨 작용이요? 단층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밀양단층, 자인단층, 뭐 양산단층 이런 것처럼 이 땅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는 단층 선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유리를 딱 깨면 유리가 이렇게 조각이 착 깨어지죠. 그렇죠? 그런 깨어진 그 틈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층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화작용은요. 이렇게 돌들이 그냥 깨어지는 작용, 성질이 변하지 않고 깨어지는 작용. 지금도 이거 누가 가서 깨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얼었다 녹았다 뭐 또는 하는 과정들 또는 식물의 뿌리 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암석이 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풍화 또는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풍자가 들어가서 무슨 바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암석이 제자리에서 깨어지는 또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조각상이 아주 잘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산성비를 맞으면서요. 조각상이 완전히 뭉그러졌죠. 이렇게 식으로 성질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풍화를 우리가 무슨 풍화라고 합니까? 바로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좀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 하면서 학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